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급날이죠. 유후.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제가 요즘에 좀 녹화도 좀 안 했고 일도 이래저래 좀 많이 안 했죠.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었냐면 자전거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친 건 아니고 제가 4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3차선에 가던 자전거가 4차선으로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션도 울리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자전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낮은 거. 높은 자전거였다면 좀 많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낮은 자전거라서 본인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자전거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넘어진 자전거의 타이어 부분만 살짝 스치는 정도? 그 과정에서 이제 브레이크도 좀 밟고 했겠죠.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 안 밟는 사람이 어딨어. 쌩 하고 내가 먼저 지나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운전자랑 이제 합의를 했어요. 이제 그날 바로 하필 또 외국인이라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한 이틀 3일에 한 이틀에 걸쳐서 그 학생도, 외국인 학생도 좀 얘가 어리고 착하기도 하고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인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꾸 돈을 요구해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요구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쐐기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얘는 착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입원하고 연병을 하겠죠. 하여튼 자전거 운전자와는 그래도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합의를 했죠. 괜히 회사에 피해주기도 싫고 또 이게 제 과실이 높은 사고가 나버리면 개인택시 양수교육 응시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거든. 물론 제가 지금 당장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대출을 땡겨도 간당간당할 정도라 아직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뒷자리 승객놈들 이놈들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일단 자전거 운전자는 연락 주라고 보내고 이제 그 뒤에 합의를 했고 이제 자전거 운전자 내려주고 뒤에 승객이 3명 타고 있어가지고 목적지에 내려주는데 갑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 아, 이거 느낌 쎄하다. 이 새끼들도 병원 가네 어쩌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바로 다음날 연락 와버리더라고. 물론 제가 브레이크를 밟기는 했죠. 그랬지만 만약에 막 앞에 의자에 부딪힐 정도라든가 아니면 3명이 앉았으니까 한 명이 이 우리 팔 받치는 데 있잖아요. 오른팔 받치는데 그 정도로 막 튀어나올 정도로 상황이 있었다면 인정해 줘야죠. 근데 내가 봤어. 딱 브레이크 밟을 때 양쪽에 2명은 등 붙이고 앉아있고 이제 아무리 어린 애들이고 체구가 크지 않은 애들이어도 남자 3명이 앉다 보면 좁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은 애는 약간 앞으로 나와 있었겠죠.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들도 어어 하면서 가운데 앉았던 애는 양손으로 의자를 짚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쏠릴 정도로 힘이 들어갈 정도로 손을 짚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온하게 버티는 그런
정도로 딱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목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입원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법인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걸 진행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뭐 저희 회사도 다음 달인가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이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안까지 제의를 했었는데, 이게 좀 지났죠. 27일이었으니까 오늘이 10일, 거의 한 13일 정도 됐네요.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던 와중에 이제 이 새끼들이 경찰에 신고해 버린 거예요. 아, 나 진짜. 난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 아니, 내가 차를 박아버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자전거를 피하다가 보도블록에 쿵 하고 찍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툭 하고 브레이크 밟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고에 그래야 되겠냐고.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타다가 이제 사고를 나면 거의 이제 그런 경험은 거의 없으시죠. 보통 사고가 났다 하면 기사의 잘못이 없거나 적다 하면은 승객들이 많이 그래요. 나 입원해야 될 것 같다, 여기가 아프다. 근데 이제 기사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고에서는 웬만하면 아유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박은 사고도 아니고 브레이크로 살짝 쏠리는 정도의 사고인데, 이 정도는 웬만한 승객들은 다 그냥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거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앞에 고양이나 개가 지나간다든지 누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할 때 그 브레이크를 살짝 밟잖아요. 그럴 때 살짝 쏠리거나 기우등 해도 승객들은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간다고. 그 정도의 사고라고. 근데 이걸 입원하네 어찌네, 이것도 웃기지만은 15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건 진짜, 와, 이 새끼들 사람 새끼들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와 진짜. 그래서 지금 조금 멘탈이 흔들흔들해요. 물론 지금 당장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만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그것도 사고다운 사고도 아니고 자전거 툭의 브레이크 정도, 그것도 사고 당사자도 아니고 뒤에 승객. 진짜 세상에는 개새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제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사고 경위사항 이렇게 쓰고 왔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내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신고를 했다면 인정을 한다니까. 그래도 자전거에서 빠져나갔어도 뭐 무릎이든 허리든 살짝씩 쿵 찍었으니까 바닥에, 젊은 사람이라 이제 금방 낫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인정을 한다니까. 승객이 그래야 되겠냐고. 참 씨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년도 들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마가 낀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고가 나요. 그래도 나름 택시 기사들 중에는 조금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속도 낼 때는 내고 그러기도 어디 어르신들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진 않지. 그래도 막 엄청 급가속이라든가 뭐 방지턱 같은데 막 팡팡 넘어버린다든가 뭐 그러진 않거든. 그래도 나름 얌전한 운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깜빡이도 잘 넣고. 25년 들어서 도대체 진짜 무슨 마가 낀 건지 자꾸 사고가 나는데, 그나마 이 회사 와서 처음에 세 건은 제 과실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정도 그런 사고라 다행이었었는데, 이번 사고는 거의 100%죠. 아무리 자전거를 차로 보고 사고 뭐 과실을 나눈다고 해도 한문철의 블랙박스, 한분리 이런 데서는 저것도 차다 이래저래 과실 어쩌고 저쩌고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거든. 이제 한문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고들은 좀 사이즈가 큰 사고들이죠. 사이즈가 크거나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고, 진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와서 쿵 박아버리는 뭐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주행 중에 뭐 자전거나 사람 이런 사고는 우리가 한분리에서 보던 차대 저것도 차다 이런 관념이 안 먹히거든. 지금도 뭐 경찰들 뭐 교통사고 조사하고 과실 생각할 때 너는 큰 차니까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호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자전거를 차로 본다면은 제가 제 차선을 가고 있었고 자전거가 내 차선으로 들어오려다가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제 과실이 적어야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번에 그 쓰레기 승객놈들도 도대체 얼마를 벌어보려고 그걸 노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인당 150이면 나쁘지 않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맥시멈의 합의금은 아니겠지만은 인당 150이면 꽤 괜찮은 합의금이에요. 진짜 차대차 사고도 아니고 큰 사고도 아니고 브레이크로 가운데 놈이 팔 짚은 거 정도, 이런 걸로 150 받으면 진짜 잘 받은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럴 때 보면 유튜브가 사람 다 배려놓는다니까. 저도 얼마 전에 입원했을 때 그때 막 유튜브 이래저래 찾아봤죠. 합의금 받는 법 이런 거. 그런 제목들이 많더라고. 뭐 200까지 200에서 300 받을 수 있다, 500도 받을 수 있다, 뭐 연병을 해놨더라고. 저도 이래저래 많이 찾아봤죠 그때. 그랬지만 결국 받은 건 135만원. 유튜브가 다 배려 넣는 거야. 그 어린 새끼들이 누구한테 조언을 듣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150 이상 받기 힘들어요. 사고 당사자도 아니고 승객이. 큰 쏠림이나 무리가 갔던 그런 사고도 아니었고.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개새끼들 때문에 개인 택시 응시 자격이 상실됐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여러분들도 사고 조심하시고요. 맨날 사고나 차 나는 놈이 이런 얘기 하니까 괜히 나도 찔리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이 개인 택시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 택시를 깜빡이 넣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냐. 아니, 머리도 허옇구만. 왜 저러냐고. 왼쪽 차선으로 가겠다고 깜빡이를 넣고 있어. 한 1, 20m 뒤에 택시가 오는 게 보였어요.
속도가 얼마 없었어. 편하게 들어가려고 했었지. 열심히 밟고 달려오네. 난 진짜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안전운전 하거든. 근데 왜 나만 맨날 이런 일이 생기냐고, 속상하게. 거기다가 개새끼들 걸려가지고 개인 택시 응시 자격까지 상실되고 착잡합니다. 거시기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그래도 나름 어렵게 아버지 모시고 살고 크게 법 어기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일해서 참 성실하게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하늘은 제게 이런 시련을 줄까요? 시련이 클수록 더 좋은 게 올까요? 모르죠.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미 씨발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근데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대충 살고 둘러먹고 사는 놈들이 더 잘 살아요. 나도 머리가 나쁜 놈이 아닌데 사기꾼이나 될 걸 그랬나봐.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게 아니라 등쳐먹고 둘러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걸 그랬나봐. 근데 은근히 머리가 좋거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럭저럭 했었고 잔머리가 좋아. 잔머리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사기꾼으로 했었어요. 사기꾼을. 어렸을 때 인물이 좋았으니까. 탈이 좋잖아. 탈이. 그럼 더 잘 넘어온다고. 열혈검사였나? 그 영화 그 검사가 깜빵 갔다가 재심받고 어쩌고저쩌고. 그 남자 주인공 누구였더라?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놈들처럼 혼인빙자 사기 잘 먹혔을 건데 외모 관리만 잘했으면. 그냥 헛소리 해봤고요. 저는 회사 들려서 지난달 일 얼마 못해서 600 몇만원 밖에 못 찍었어요. 8일을 쉬어버려가지고 급여 받고 이번 달에 부가세 나온 달인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 그거 받고 또 아버지 집에 들려야 돼요. 며칠 전에 이사를 하셔가지고 멀리 간 건 아니고 옆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지금 택배로 막 커튼이랑 TV 아이랑 옷걸이랑 시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서 집에서 공구함 들고 온다는 게 전동으로 윙윙 쏘는 거 있거든. 그거 들고 온다는 게 또 깜빡했네. 멍청이. 치매요. 치매. 알코올성 치매요. 하여튼 저는 회사 들렸다가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또 일해야 되는데 어제도 쉬어서. 그럼 저는 이만 오늘 녹화는 안 할게요. 정신도 사나운데 녹화까지 하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만 녹화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뿅.